네, 안녕하십니까. 서초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초고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예슬입니다. 자, 우선 서초고등학교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프린트물조차도 우리가 다양한 프린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년과 비슷한 속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양이 많아서 버거울 수 있었다, 좀 허덕허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로 시험 문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객관식 상문제가 6문항, 중문제가 13문항, 하문제가 7문항 정도로 사실상 문제 자체의 난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 평이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21문항, 서답형은 5문항이었는데요. 그 문제조차도 상중하 골고루 출제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눈여겨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의 명칭을 좀 바꾸어 출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A 개념이 A-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 요거 물어보는 거네, 요거 물어보는 거네 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연계 작품과 외적 증거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연습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은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조금 마지막까지 좀 고르게 문제를 푸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문제 자체는 조금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 혹은 공부했던 내용들만 알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풀릴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지문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솔직히 좀 적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그래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좀 연습이 됐었다면 오히려 조금 내용이 쉽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난한 서답형 문제. 친구들 중에 몇 명 친구들은 서답형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긴장돼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답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학교 수업만 잘 들었다면 사실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난무난했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심 개념을 바꾸어 출제했다입니다. 저희가 황조가라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객관적 상관물, 감정 대비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반면투사라는 워딩으로 바꾸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이 진행되었다라는 게 3대라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이제 서술자가 초점하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황조가에서는 감정 대비가 너무 중요해. 우리 선대에서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라면 뭐야 내가 배웠던 건데 명칭만 달라진 거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적용해서 풀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머리를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다른 명칭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조금 시각을 넓게 가져야지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요 라고 했던 게 이 두 번째 파트였는데요. 우리가 외적 증거의 문제가 9지문 정도가 나왔고요. 외부 지문이 11작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선생님 제가 안 배운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때에는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다음 시험에서도 준비하기에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하는 게 사실 외부 지문이었지만 너무 새로운 시를 그냥 바로 읽으라 그러면 어렵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의 시가 나오기 전에 이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사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제대로 읽었다면은 아래에 있는 시를 읽을 게에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외부 지문이라고 나왔었던 것들은 대부분 시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길지 않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시조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지문이 나온 것 치고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범위 작품인데 그 작품의 소설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우리 배웠던 부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사실 왕왕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도 외부 지문처럼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좀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유념하고 준비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서사평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보기 안에 있었던 단어들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정답을 적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단어들은 저희가 진짜 강조했던 단어들, 학교에서 정말 강조했던 단어들 위주로 수염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학교쌤의 답이 무조건 우선이야, 그것부터 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달달달달 외웠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년 다음 시험 어떻게 하면 더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학교 수업 이거부터 제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중심의 수업을 듣고 내용을 암기하는 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서답형 이런 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지문 다음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모르는 작품이라도 읽어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 안의 작품들을 연계해서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는 연습들이 필요할 거고요. 주제가 같거나 소재가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주시는 대로, 학원쌤이 주시는 대로 좀 달달달달 읽으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산문도 기말고사 때 출제가 될 거잖아요. 이 산문 같은 경우에도 배우지 않은 것들 좀 읽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시험 범위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도 조금 풀어보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준다면 좀 문제를 푸는데 좀 여유롭게 우리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거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주 과제집을 줄 때 좀 웬만하면 빨리빨리 이제 핵심 정리 자료집을 같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료집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은 막판 애들이 다 몰아서 하게 되면은 시험을 공부하는 양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빡시더라도 좀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자료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해 주시는 필기 자료들을 바로바로 녹여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기출문제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파이널 테스트까지 같이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티키타카 카톡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시험 점수가 미달인 친구들은 평일날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자료를 나눠주는지 조금 무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치트키 자료 이번에 나갔던 자료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보통 자료를 나눠줄 때는요, 이렇게 빈칸의 형식들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채워진 버전으로 공부를 하고 채워지지 않은 버전으로 제대로 암기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제대로 외웠니?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진짜 중요한 자료들, 야 이것만 외워 하는 자료들도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내용들도 넣어놓음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치게 될 거고요. 우리 친구들 함께 강남권 기출문제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 카톡으로 하게 될 거고요. 과제 제가 직접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과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랑 함께 평일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검사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매주 바로 당일날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의 귀중한 후기들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다음에도 화이팅! 하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